중에서 5분을 함께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이 영화 쓰고 연출하신 남궁성 감독님, 그리고 네 배우님 최성은, 현우석, 하서윤, 강채윤 배우님까지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아이고, 의자의 파도를 넘어 자리에 앉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또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완전체로 또 여러분들 만나는 첫 시간이어가지고 다들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말연시가 워낙 전국도 어지럽고 하다 보니까 이 영화 보고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위로 같은 거 느꼈던 반응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반응 어떠셨는지 소감 묻어서 한 분씩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4시간 감독 남궁선입니다. 감기 걸려서 목소리는 안 나오지만 제 배우들이 와 있기 때문에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힘을 낸 시간에서 수민 역을 맡은 최성은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또 연초부터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화 얘기 재밌게 잘 하다 안전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힘을 낼 시간에서 소윤 역할 맡았던 강채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중한 영화 같이 보신 거에 대한 이야기를 잘 나누고 기분 좋게 편안히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힘을 낼 시간에서 사랑 역을 맡은 하소연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많은 분들이 저희 영화를 보러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힘을 낼 시간에서 태희 역할을 맡은 배우 현우석입니다. 이렇게 춥고 새해인데 너무 반가운 얼굴들도 꽤 있고 이렇게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좋은 시간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죠? 네, 힘을 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 영화 여러 번 보신 분도 있고 오늘 영화 처음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아마 영화 볼 때마다 가장 먼저 느껴지는 점이 이 영화가 정말 약간 아픔과 좌절을 겪은 청춘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방식이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거나 꼬집지 않으면서도 그걸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아우르는 어떤 그 성숙한 태도 같은 게 영화 자체에 묻어있다는 점이 가장 먼저 좀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오늘 이 자리 준비하면서 배우님들한테 어떤 질문을 드려야 되나 생각하면서 보니까 근데 배우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인물들이 가진 마음이 되게 크고 중대하고 되게 아픈 마음들인데 그걸 영화가 막 직접적으로 드러내거나 발산하지 않으면서도 되게 가져가면서도 그걸 표현을 해야 되는 역할이니까 생각보다 다 막 연기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또 흔하게 생각해서 알 수 있는 마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최성은, 하서윤, 현우석 배우님께 각자 맡으신 캐릭터가 지금 품고 있는 마음이 영화에서 직접 말하진 않지만 어떤 감정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연기하셨는지부터 여쭤볼까요? 수민이는 사실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냥 수민이라는 사람의 성격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저랑 먼 부분보다는 가까운 부분, 닮아 있는 부분이 더 많다고 느껴졌어서
수민이를 이해하거나 수민이를 연기하는데 좀 힘들었던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수민이가 크게 갖고 있는 이 영화상에서 갖고 있는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좀 제가 마음으로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겪어본 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수민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죄책감이라는 감정, 책임감, 이 부분을 좀 깊게 고민하면서 좀 그 부분에 중점을 두면서 수민이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의 인물을 처음에 이렇게 준비를 했을 때는 저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어찌됐든 사랑이가 그룹 해체와 그리고 또 가장 친했던 친구가 이제 떠남으로써 뭔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져 있는 상태를 어떻게 하면은 잘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게 일부러 이렇게 티를 내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고요.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사랑이가 하는 그런 충동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왜? 라는 질문을 항상 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항상 채워나가고 연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테이라는 친구는 되게 무해한 웃음을 가진 친구지만 그런 웃음들이 되게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 쓴 웃음들도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그런 무해한 웃음도 많이 생각을 했었고, 테이라는 친구는 밝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또 내면에 깊은 어떤 바다와 같은 내면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테이의 깊이에 대해서 저는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테이한테 공감을 해보고 테이한테 다가가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에서 어떤 일부분이 보여질 때마다 이 인물들이 진짜 심연의 바다로 가지고 있는 마음 같은 것들이 어떤 걸까, 이런 걸 좀 헤아리게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배우님들의 노력 같은 게 좀 묻어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오늘의 매력적인 허스키 보이스를 보여주고 계신 감독님, 이거 여쭤봐도 되죠? 성대를 좀 아껴드리고 싶긴 하지만,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감독님이 이 영화를 진짜 마음으로 만드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서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서 쉽게 범할 수 있는 이유가, 그 고통을 그리기 위해서 정작 뭐 예를 들면 참사 피해자분들이 다시 보기에 그 고통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든지 하는 영화를 만들게 되는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영화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위로가 돼야겠다. 그 피해자들에게, 당사자들에게, 이런 거를 항상 영화 만드는 전 과정에서 감독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에 이르기까지 또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영화를 만드신 어떤 생각, 고민 같은 거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 영화의 특징이 또 되게 빨리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템과 동시에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하고 취재를 하기 시작하고, 이게 모든 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취재를 하는 순간부터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영화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들이 영화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보더라도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과거의 상처를, 생각하기 싫은 것들을 끄집어내는 영화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원칙을 그렇게 잡았고, 그 작업하면서 사실은 그게 이제 명확해진 경우여서 저에게도 큰 성장이 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럼 취재 당시에 진짜 그 만나셔서 이야기 들으셨던 아이돌 분들이 영화 보셨대요.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서. 그게 저도 사실은 더 붙잡고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일단 봤을 때는 이렇게 되게 같이 웃고 몰입하고 해주시고 이렇게 엄지척하고 가셨어요. 근데 또 나중에 얘기를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여기 저희 영화가 이제 예산도 적고 하다 보니까 다 거의 대부분 대사나 어떤 그 구체적인 사건들보다는 그냥 우리가 추측하는 것들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대사들이 사실 이 친구들이 했던 말들의 거대한 집합 같은 거다 보니까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같이 보고 있을 때는. 그쵸. 시사를 할 때 한 번 이제 옆에서 본 적인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내가 잘못했으면 어떡하지? 뭔가 마음에 잘못됐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자기가 한 얘기가 나올 때는 조금 약간 짜릿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뭔가 그 무언의 엄지척이 많은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죠? 잘 모르겠어요. 잘 무서워서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너무 항상 두렵고 그런데 그때 좀 안도감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 취재 허락해주시고 이야기 들려주셨던 분들한테 이 영화가 우리가 느낀 만큼 어떤 위로로 다가갔으면 진짜 너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강채윤 배우님한테도 여쭤볼게요. 사실 그 강채윤 배우님이 연기해주신 소윤이란 캐릭터는 그 이 세 명의 여행을 늦은 수학 여행을 떠난 세 명에게 또 다른 각도로 그 인물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이자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눈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약간 이런 미묘한 캐릭터로 이 세 인물의 아픔을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위로하는 것 같기도 한 되게 극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캐릭터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 미묘함을 어떻게 고민하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하고 무엇보다 그 미묘함이 잘 드러나는 게 말투인 것 같은데 그 단아까라고 해야 되나? 그게 대본에 그 말투가 써 있었던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신 건지 궁금해가지고. 우선 대본에서부터 소유는 다가 요는 없었던 조금만 있었던 것 같고 그랬습니다. 뭐 하십니까? 이렇게 다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 지금 약간 지금 단아가로 얘기 안 하시는 말투가 더 어색한. 괜찮으세요? 네, 어떻게? 괜찮습니다. 창피해요. 같이 잊어주세요. 아무튼 약간 진정해. 다시 얘기하자면 왜 이러지 내가? 아니 처음부터 대본의 처음부터 다 나 따로 수윤 대사는 쓰여 있었고 그리고 그 미묘함과 어쨌든 새 인물을 아주 다르게 보는 인물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게 이름이 소윤인 거고 그 미묘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었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 단어가 제가 촬영할 때랑 대본 읽을 때는 어떤 단어로 그 단어를 대체하는 마음이었냐면 이들한테 어떻게 다가가지? 였던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연기하는 배우로서는 이 역할이 부담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되게 고민하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게 아마 눈치와 뭐 그런 미묘함에 대한 이야기라면 제가 사용한 제 언어는 그랬던 것 같고 이게 그냥 갑자기 부담스러운 존재가 이들을 막 휘저어놓고 떠나는 것으로만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되게 깊게 고민했어요. 왜냐면 분명히 이 역할이 이 극에 있는 거는 쓰임이 있는 것일 텐데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빠지는 게 정말 나한테도 좋고 인물 소유한테도 좋고 이 셋한테도 정말 도움이 될까를 좀 고민했었던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요. 그때 제가 생각한 거는 진짜로 이 세 명을 좋아하고 싶었어요. 이게 가짜로 좋아하면은
이상한 말로 이제 다가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말이 좀 이상한데 티가 나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무언가를 원하고 나한테 이렇게 접근하나? 이렇게 이런 어떤 의심이 들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던 아이들이니까 이제 좀 제가 이빨친 이후로 좀 당황을 해가지고 말이 지금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말씀 부서 안 너무 하, 있어? 말씀하기 전까지 너무 진짜? 논리 정연했어요. 논리 정연 다들 감사합니다. 잘하고 있어? 아무튼 그러니까 소유는 그랬어요. 이게 진짜로 이들을 좋아하는 걸 노력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렇게 장편 영화에 오래오래 호흡 나온 것도 처음이었어가지고 이걸 찍으러 갔을 때 저한테 정말 이들은 정말 연예인이었거든요. 지금도 제가 너무 사랑하는 연예인이지만 그래서 그냥 제 마음을 잘 이용했어요. 제가 진짜 늘 이들을 보면 참 예쁘고 잘생겼다 생각했고 근데 되게 인간적인 매력도 너무나 있다. 이걸 정말 저도 인간으로서 느꼈었는데요. 그걸 그냥 소연과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사람마다 해석은 다를 수 있겠지만 덜 부담스러웠거나 자연스러웠거나 아니면 이런 인물이 있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런 제 눈빛을 봐주신 게 아닐까요?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괜찮으시죠? 네. 아직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요. 새해에는 치아도 건강하게. 네. 그럼 다시 한번 감독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이 세 명이 제주에서 만나는 그 귤 농장의 그 상표님 사장님과 또 너무 중요하잖아요 소윤이. 근데 그 소윤을 이들을 아이돌로서 알아보는 팬이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외톨이였던 경험을 안고 있는 청춘으로 설정하신 거는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그 귤농장 사장님도 그렇고 이 소윤이란 팬도 그렇고 저희 영화가 참 저는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재하면서 그냥 더 이상 나쁜 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드라마틱한 사건보다는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귤농장 주인도 자기가 되게 힘든 시기에 지금 귤밭에 돌아와 있는 설정이거든요. 변호사 자격증 시험을 계속 낙방해가지고 40살 될 때까지 계속 떨어져서 돌아온 설정이었어요. 그리고 소윤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순수한 형태로서의 팬이라고 제가 설정한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가 팬덤 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 지켜지는 규칙이나 선들이 있는데 그냥 자연인으로서 저렇게 외톨이고 눈치가 없어야지만 표현될 수 있는 어떤 자연 상태의 팬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궁금한 대로 막 뭘 물어보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좀 다른 모습, 다른 이면을 알게 되고 또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그런 인물로 설정을 하고 싶었어요. 저희는 저희끼리는 요괴, 요정, 정령, 도깨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게 소윤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 대화를 하다가 그 선을 못 지켜서 생기는 상처 같은 것들이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겠다. 아이들에게도 계속 뭔가 거리를 두고 선을 지키면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소통을 그런 걸로 설정했습니다. 근데 이 영화 보면서 우리가 약간 위로를 얻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이돌이 아니어도 이 영화가 꼭 아이돌뿐만 아니라 사실 그 감독님도 연예 인터뷰에서 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사회의 20대, 우리 사회에서 20대를 거쳤던 청춘들이 너무 이제 더 잘하라고 무한 경쟁하라고 거기서 더 좋은 성적을 내라고 이렇게 내모는 사회다 보니까 20대 사회에 나오는 모든 이제 젊은 청춘들이
다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안고 있고 자기를 승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자격미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좌절과 실패를 좀 이른 나이에 맛봤던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다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이 세 주인공한테 주는 위로라기보다 그걸 보고 공감한 우리 모두한테 주는 위로라는 점에서 이 영화가 더 뜻깊게 다가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 저는 여기 배우님들한테 이거 다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뭐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아이돌이라는 세계 그 직업만큼은 아니더라도 배우도 사실 모든 작업마다 그 작품마다 그 대중한테 내놓고 평가를 받는 직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되게 적나라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직업이고, 근데 너무 큰 활약들, 다양한 활약들 하고 계시지만 본인이 느끼기에 스스로의 좌절이나 실패가 있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혼자 끌어안고 갈 수가 없는 직업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 소화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또 그에 관해서 영화를 찍으면서 또 느끼신 바가 인간적으로 있으실 것 같아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현석 배우님. 물론 어떤 사람이든 다 힘든 일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처음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머리로는 알죠. 운동을 한다, 뭐 밖에 나간다, 친구들을 만난다, 뭐를 한다. 차트는 되게 많은데 막상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조금은 더 솔직해지기로 좀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솔직해져서 친구나 아니면 뭐 가족이나 누군가에게 내 얘기, 내 힘듦을 얘기하면은 조금은 그래도 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정말 수민사랑 테이처럼 친한 관계, 어떤 제가 믿는 그런 관계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되게 많이 숨겼었거든요. 좀 약점이 되는 것 같고 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 공감을 해줄까? 이런 좀 고민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는데 역시 좀 말을 하고 터놓으면 그 관계도 더 돈독해지고 더 뭔가 쌓이는 유대감도 더 깊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솔직하게 말을 하기로 좀 결정을 하고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 좀 얘기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도 힘든 일이나 뭔가 고민거리 같은 게 있을 때 보통 제 주변 정말 가까운 지인들이나 이제 가족들이랑 많이 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소통을 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부터 뭔가 해소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쭉 해소를 해왔던 것 같고 처음에 시나리오를 봤을 때 사랑이를 굉장히 위로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촬영을 하고 사랑이를 점점 알아갈수록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에 사랑이도 어떻게 보면 저랑 비슷하게 주변에 이제 나의 편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러고 힘을 낼 시간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저는 생각을 했을 때 나 이제 완전히 괜찮아졌어가 아닌 앞으로 이제 괜찮아질 거야 라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메시지가 저한테도 굉장히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읽고 사랑이를 연기할 때. 그리고 촬영할 때도 이제 힘든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제주도에서 한 달 동안 이제 촬영을 했다 보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이나 이제 소통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제 곁에는 이제 수민 언니나 태희나 이제 우리 채윤이, 소윤이가 있었어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많이 해소를 또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제주도에 있는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고 밤마다 캠프파이어하고 막 그랬습니까? 캠프파이어는 안 했지만 되게 산책을 많이 했어요. 네, 쉬는 동안 뭔가 그 숙소 주변을 굉장히 많이 걸어 다니고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도란도란한 밤이 많았구나. 저는 힘들 때 우선 진짜 많이 힘들 때는 사람이 말을 해야 하는데 말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내가 이래서 뭐 상황에 대한 설명을 상대방한테 정말 설명을 해줘야지 그 대화가 가능한데 전 정말 힘들 때는 제가 말을 안 하고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투정이거나 뭐 화의 전가일 수도 있겠어요. 뭔가 내 감정을 투영시키는 걸 수도 있고 근데 그건 너무 건강하지 못한 방법인데 어쩔 수 없이 너무 힘들 때 조절이 안 돼서 그렇게 비춰지곤 하는데 그걸 되게 고치려고 아니면 엄청 주의하려고 연습하고 노력했어요. 내가 만약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혼자 버티기가 힘들면 그건 정말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러면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을 해야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경험을 조금씩 쌓으면서 그게 지금도 그렇게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보단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저의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냐면 음악을 좀 되게 좋아해서 음악 많이 듣고요. 제가 좋아하는 영상들 봐요. 약간 되게 좋은 노래에 차분하게 잘 찍힌 뮤직비디오도 보는 것 같고 이문세 님이 눈 그거 되게 뮤비 좋은데 그것도 보고 아 진짜예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제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조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말할 때가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딪히지 마시라고 조심하시라고. 네, 커션. 근데 아무튼 약간 그렇게 좀 차분하게 조용히 있으려고 해요. 저는 늘 바깥이 시끄러웠고 그럼 제 내면도 시끄러워지는 때가 많은 것 같아서 속이 시끄러우면 잠을 못 자니까 저를 조용하게 만들기 위한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약간 질문하신 거 듣다가 생각난 게 뭔가 타인이 칭하는 저를 향한 말만 많이 듣게 되면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 배우로서 어떠냐고 물어보셨을 때 든 생각이었는데 당연히 피곤할 수 있고 어쩌면 내가 누군지도 아직 확립이 안 된 채 그런 말들을 먼저 듣게 되면 정말 그게 전부 나의 전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배우뿐만이 아니라 그냥 학생일 때도 똑같다고 생각이 들고 아니면 정말 회사를 다닌다던가 그래서 그냥 정말 답은 모르겠지만 조용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제가 그나마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소윤이 역할 하면서 저는 되게 서윤 언니가 사랑이 역할 하면서 되게 힘을 얻었다 했잖아요. 저는 사실 저 역할이 엄청 에너자이저여가지고 되게 좀 당황스러웠었거든요. 왜냐면 난 이걸 해내고 싶은데 저도 인간이니까 기력이 딸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춤을 춰야 하는 거 그럴 때 이들이 저한테 엄청 힘이 됐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앞에 촬영 감독님이 이렇게 그 소윤이가 막 혼자 노래하고 춤추기 전에 제가 진짜 엄청 긴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긴장 안 했었다고 여겼는데 지금 무조건 긴장했다고 이제 인정을 하고 그때 긴장 안 하는 척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근데 그때 촬영 감독님이
딱 찍기 전에 오케이 기대가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그게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저한테 기대가 된대요. 그래서 그리고 막 끝나고 감독님이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면은 저도 되게 힘이 나고, 근데 감독님이 안 좋아하세요. 그러면은 다시 좀 힘을 내야겠다, 다시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냥 그런 저 영화 속에서 또 영화 밖에서의 시간들이 물론 외로운 날도 있었겠지만 되게 많이 힘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촬영 감독님 성대모사 한 번만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똑같아? 이거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 기대가 된다. 막 이렇게 하시면서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게 엄청 힘을 확 주셨어요. 되게 제가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로 평소 저한테 막 그렇게 어떻게 배우분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연기가 기대됩니다. 잘 찍을게요. 이렇게 하는 건 줄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게 연기를 말도 안 되게 주시니까 저한테 되게 큰 힘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배우님들도 철감님한테 그런 멘트 받아보신 적 있어요? 찍기 전에? 진짜? 근데 왜냐면 그 장면은 진짜 힘을 내야 됐어가지고 그래 좋은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제가 주춤거리면 이제 영화 다 망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힘을 내서 에너지를 써야 할 때는 그러니까. 정말 써야 한다고 저는 인지를 하고 이걸 들어갔었기 때문에 촬영을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또 그렇죠. 신나서? 촬영 감독님이 신나서요? 촬영 감독님이 신나셨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뭔가 친구분으로서 그 상태를 정확히 아시나 보다. 최성은 배우님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질문 너무 뭔가 그런 거를 다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 아닐까, 인생이라는 거는. 글쎄요. 근데 이게 뭐 여기 나오는 친구들도 그렇지만 저를 생각을 해봐도 이게 계속 누군가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고 막 이런 직업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누구지? 내가 뭘 좋아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어느 날은 눈을 딱 떴는데 제가 너무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제 제 단편을 연출하는 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쉬는 동안 그걸 연출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찍은 이제 감독님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게, 제가 이제 카메라 밖에 처음 있다 보니까 그냥 진짜 저기 안에 존재해도 되는구나, 그냥 저 사람이. 뭔가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안도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난 항상 뭘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연기라는 거 표현해야 되고, 뭔가 내가 그 인물처럼 안 보일까 두려워가지고 막 전전긍긍하고, 근데 그냥 저 프레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저 배우가 저 옷을 입고 여기 그냥 존재하면 그냥 밖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 그 배우보다는 인물로 보게 되는구나 라는 어떤 안도감을 느끼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작업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작업도 그렇고 그 이후에 그냥 제가 겪어왔던 경험들을 통해서 꾸준히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나는 지금 마음이 어떻지? 나는 지금 무슨 생각하고 뭘 좋아하지? 이런 거를 꾸준히 정말 지난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나를 들여다보아야 겨우 조금 괜찮아질 수 있고, 조금 더 그게 나를 살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그래야 그만큼 남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 같고. 근데 여전히 잘 안 돼요. 이렇게 아는 것처럼 얘기해도 잘 안 되고 여전히 우당탕탕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또 약간 좀 그 생각을 놓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러다 다시 이 영화 보고 용기 내기도 하고 그러는 거겠죠?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이게 영화가 좀 신기한 게, 영화를 따라가는 마음으로 보기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는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 그리고 이 영화에 담긴 마음 같은 걸 좀 같이 보면서 같이 느끼면서 보게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또 돋보이고 그게 느껴졌던 또 하나의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겠지만 이 영화가 전하는 위로,
뭐 용기, 힘 같은 것들은 영화 전편에 다 녹아 있고 인물들의 면면에 또 다 녹아 있지만 그걸 또 제목과 같이 집약하는 장면이라고 하면은 사랑이가 저는 그게 너무 감동이었거든요. 이렇게 와서 내가 힘이 돼줄게 이제 같이 힘을 내자 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과정에서 뭔가를 느껴가지고 내가 힘을 내겠다라고 본인이 힘을 내겠다고 하는 순간이 이 영화의 제목이 말해지는 순간이고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진짜 용기와 힘과 위로구나 라는 점을 저는 이걸 만든 사람들의 그 태도, 마음 같은 게 느껴지는 진짜 중요하고 뜻깊은 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순간 쓰고 연출하시면서 그런 용기까지 나아가야겠다 이 영화가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용기까지라. 저는 어쨌든 이 세 친구가 각자가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좀 시점의 전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강해 보이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은 뭔가 그 아픔을 끌어안고 있고 가장 불안해 보이는 인물이 사실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고 가장 철없어 보이는 인물이 오히려 마음이 깊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랑이가 그렇게 얘기한 것도 그 사랑이 사실 걱정할 게 없었던 아이였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엄청 불안한 행동들을 하지만 그거는 저 아이가 꼭 아프거나 뭐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성격일 수도 있거든요. 좀 특이한 성격을 지닌 아이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댄서라는 친구들이 또 되게 직관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좀 찾아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그냥 정말 잘해야지 이러고 약을 소분해서 넣어놓은 건데 그게 이제 우리 수민이 입장에서는 또 자기의 어떤 아픔을 건드리는 그런 어떤 강박이랄까 그런 것들을 좀 트리거가 되고 하는 것들이었고 그 대사는 사실 처음엔 사랑에도 나레이션으로 좀 표현된 게 있었는데 아까 참 이 영화도 좀 웃긴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취재 얘기가 나오는데 취재를 하다가 힘을 낼 시간이라는 메모를 스스로에게 하게 되고 그걸 제목으로 정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대사를 주고 싶어졌어요. 사랑 얘기. 왜냐하면 우리 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나도 힘을 내야지. 나도 힘을 내서 이렇게 보태야지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가 느꼈던 진심이 있는데 그걸 사랑이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 인물들 모두가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대사를 넣고 나중에 나레이션은 사실은 편집하면서 없앤 경우입니다. 그래서 두서없는 대답이지만 저는 그게 그냥 무조건 괜찮아질 거야 힘내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게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괜찮지 않은 거를 인정하고 아까 뭐 힘들 때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어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는 충분히 아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조차도 우리가 너무 많이 스스로 억압하고 있는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만든 거고 저희도 사실 지금 이제 애도의 기간이기도 하고 슬퍼할 일이 많은데 그냥 없는 척 넘어가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아파하고 그걸 인정하는 게 되게 큰 일인 것 같아요. 저희 너무 배우들이 너무나 얘기를 잘 해주고 각자 너무 성숙한 게 보여서 너무 뿌듯하다고 해야 될까요? 저희 영화 우리 영화 좋은 영화였나 보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아니 아까 대기실에서부터 감독님이 막 어머 그냥 얘기하면 오늘 다 너무 예쁘다 막 자꾸 사진 찍으시고 막 거의 막 너무 뿌듯하셔가지고 무슨 졸업식 사진 찍는 어머님처럼 너무 뿌듯해하고 계시는데 그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저 그 장면이 다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하사연 배우님한테. 근데 그 대사가 너무 이 영화의 주제가 집약되어 있는 대사인 걸 누가 봐도 알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또 그렇다고 너무 비장하게 해서는 또 안 되는
그 상황과 씬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내가 연기하고 대사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 들어보려고요. 오히려 그 대사를 할 때는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지금은 힘을 낼 시간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되게 덤덤하게 얘기를 해야지 더 전달이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하기까지 거쳐왔던 앞에 있는 그 모든 씬들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뭔가 어떤 따로 이 대사를 어떻게 해야겠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말을 제대로 전달만 해야겠다라는 거에 제일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까 최성원 배우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내가 여기서 해내야겠다 이런 것보다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 같은 그게 연기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특히 그런 기운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도 그 뭐 제작기나 감독님 인터뷰 같은 거 읽어보니까 이 영화가 특히나 되게 그 세 명의 그 홀가분한 마음을 즐기기 위한 여행에서 비롯된 로드무비이기도 하고 또 그 마음을 오롯이 담기 위해서 이 영화를 처음 구상하셨을 때 가장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 되게 거추장스러운 영화를 찍기 위한 여러 가지 막 과정이나 순서 같은 걸 최대한 좀 덜어내고 좀 단출한 스태프와 그래서 정말 그 순간 그 사람들이 모은 마음을 장면에서 즉흥적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가도 다 같이 그걸 쫓아가면서 찍을 수 있는 그런 팀으로 꾸려가지고 한 달 동안 정도 제주도에서 진짜 찍으셨다고. 그래서 그게 또 이 답변에서도 다 묻어나지만 되게 남다른 촬영 그리고 뭔가 진짜 촬영이기도 하지만 엄연히 또 한편으로는 한 달 제주도에서의 추억 여행 정말 친해지는 순간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시면 2022년 겨울이었다고 촬영이 그래 그럼 횟수로 벌써 3년 됐는데 네 그때 생각하시면 어떤지 좀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좀 그리워요. 좀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때도 정말 치열하게 촬영을 했었거든요. 정말 막 편하고 치열하고 자연스럽게 촬영했지만, 지금 컨디션으로 돌아가면 어떨까? 그런 좀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좋았던 현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갈 때도 되게 그리움이 있고 뭔가 이렇게 촬영을 마치고 난 뒤에 제주도에 가본 적이 있는데 되게 기억이 새록새록하면서 그때는 그냥 제주도 로케이션 현장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고 가서 뭔가 어떤 특정 장소의 명칭이나 뭔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제주도 여행을 가서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고 하다 보니까 되게 익숙한데? 여기 어디지? 하고 보면 태희가 있었던 자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특별한 현장이고 정말 그런 향수 같은 공간이구나 라고 좀 많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일단 한 달 동안 제주도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날이 일단은 제주도 생각하면 제일 떠오르는 것 같기는 해요. 첫날에 이제 가가지고 수민 언니랑 이제 전체 회식이 끝나고 수민 언니랑 산책을 했었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이제 산책을 하러 나가면서 이제 해변가에 앉아가지고 바다 보면서 되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갑자기 이제 소나기가 내리는데도 얘기를 멈추질 않았어요.
그냥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가 아 이젠 안 되겠다. 이제 일어나자 이러고 그때 막 편의점까지 막 달려가가지고 막 따뜻한 우유를 사고 그러고 거기가 협재 해수욕장이었는데 협재 해수욕장 공중화장실에 들어가서 막 휴지로 물 닦고 막 그랬던 추억이 정말 강렬해가지고 정말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너무 재밌었던 일들이 많아요. 진짜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배우들 보호 차원에서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아니, 얘기만 들어도 뭔가 청춘 영화 한 장면 같은데요. 네, 맞아요.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세 친구가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떠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수학여행을 정말 간 느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너무나도 재밌었고 저도 촬영을 끝내고 한 2달 있다가 바로 제주도로 또 놀러를 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저희가 촬영했던 곳들도 막 일부러 들려보기도 하고 마지막에 공항 엔딩 씬도 똑같이 재현하면서 감독님한테도 영상 보내고 이랬던 기억도 좋은 기억으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촬영할 때 제주도 저는 지금 이제 27살이 됐거든요. 1월 1일 돼가지고. 근데 저는 이 영화 개봉이 작년이었잖아요. 한 달 전. 그래서 26살이었던 거거든요. 저번 주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친구들이 26살에 수학여행 떠난 이야기인데 제가 하필 26 됐을 때 개봉을 해가지고 저는 사실 GV 할 때도 그렇고 영화를 다시 개봉 후에 봤을 때도 되게 기분이 묘했어요. 그냥 한편으로는 되게 비슷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다르기도 한 저 셋과 제 자신의 모습이 같이 영화를 보는 내내 같이 간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그냥 그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냥 제주도에서 찍었을 때 어땠냐면 거기 있을 때도 소중했는데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얘기하고 추억하는데도 소중해가지고 웃겨요. 되게 그냥 생각하면 웃긴 것들이 너무 많고 그냥 재밌게 놀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은 그 언니들이랑 우석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랄까요 조금 더 역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조금 더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소중한 거고. 그리고 저는 소유는 그것과 동시에 어떻게 존재할까의 질문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기능적인 역할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걸 어떻게 인물로서 잘 존재하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갔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래서 저는 그냥 약간 제주도에서의 기억을 다 생각해보면은 언니가 아까 그냥 프레임 안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관객들은 그냥 그 인물로 봐주는구나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되게 띵 했어요. 머리가 좋은 말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춤추고 노래할 때에 제가 에너지 넘치는 나이를 임할 때에 어쨌든 조금 부담은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해내야 할지에 대한 어떤 마음을 이야기했었잖아요. 사실 이게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거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거기서 막 엄청 밝으라고 누가 말한 적도 없고 감독님도 저한테 채은아 이건 밝게 해야 해 라고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게 이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배우로서 고민을 제주도에서 하기도 했던 것 같고 근데 그런 시간 속에서 이 세 배우분들이랑 감독님과 그 제주도에 되게 자유로웠던 촬영장이 저의 스스로 만드는 부담이 있었을 뿐이지 그런 연기적인 촬영 현장에서의 부담은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더 그런 거에 너무 강박 가지지 말자. 그냥 나도 재밌게 해보자. 할 수 있게 도와준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 촬영대 제주도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되게 그것이 좋았고요. 사실 한 21살 되던 해에 봄에 혼자 제주도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경면이라는 서쪽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도 조용한 시간이 필요해서 저도 모르게 떠났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묘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도 영화의 인물들도 스스로와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 그러길 정말 바랬고 그리고 제가 좀 이빨 이슈로 갑자기 정신을 잃은 건지 왜 말이 자꾸 길어지는 그래서 말을 좀 줄여볼까 하는데요. 속상하다. 제가 원래 이렇게 떨지 않는데 우선 죄송해요. 그리고 그냥 다시 정신 차려 말을 하자면 저는 제주도 다녀와서 행복했어요. 그냥 날 이렇게 좋아해주는 사람들이랑 같이 작업할 수 있다는 게 기뻤고 지나고 나서 제주를 보면은 그냥 참 생각할 수 있게 멈춰설 수 있는 지점이 많은 지역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요? 힘든 얘기요? 힘든 얘기는 뭐 여기서 할 수 없으니까. 제주도 뭐 물론 힘든 것도 많았고 좋은 것도 많았죠. 좋은 것도 많고 뭐 저희끼리 뭐 같이 뭐 방에서 모여서 술도 먹고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소소한 에피소드들은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근데 무엇보다 그냥 제주도가 갖고 있는 그 자연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촬영이 이제 조금 빡빡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촬영장 갈 때 아침에 촬영 끝나고 집에 올 때 일출과 일몰을 보면서 좀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좀 자연에 많은 위로를 받았던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약간 비타민 꺼내 먹듯이 이 어떤 순간에 자꾸 돌이키게 되는 어떤 시간들, 기억들, 공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 영화 만드신 분들도 이 영화에 담긴 컷뿐만 아니라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함께 하셨던 제주 그리고 시간 그런 것들이 아마도 그렇게 기억에 남아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또 여기 시네큐에 이렇게 가득 모여주신 여러분들께 그 배우분들하고 감독님이 그 시네큐에서만 드리는 시리즈 티켓에 친필 사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새해 선물로 손들어 주시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께 마이크 드리면서 그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뭐냐면은 짜잔 너무 예쁘죠? 네, 이게 마치 사인이 원래 디자인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다 너무 귀엽게 하셔가지고 이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손 들어주신 감독님이 한 분 골라주실래요? 너무 중앙에? 네, 뒤돌아 지금. 네, 맞아요.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저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작품에 보면 가족이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성우에게만 의지를 하고 가족에게 의지하는 장면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일부러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빼신 건지 궁금합니다. 각자의 가족 관계는 있는데요. 저도 약간 놀랐어요. 저희 애기가 있는데 영화를 보고 왜 엄마한테 전화를 안 해?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돈이 떨어졌으면 엄마한테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세계 안에서는 특히 이들은 부모 걱정을 안 시키고 싶어 하던 아이들이어가지고 자기가 해결한다 이런 마음이 되게 커서 지금 가족이 등장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각자의 그리고 그게 이제 제가 느꼈던 것과도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 부모님 걱정 안 시켜드리려고 많은 것을 얘기 안 한 채로 이제 혼자 짊어지는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설정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특히 드릴게요. 또 얘기해 주실 분? 저요? 뒤에 검정 마스크. 네. 좀 사소한 질문이긴 한데 그 귤 따는 장면에서 보면은 모두 다 장갑하고 모자를 쓰고 있는데 소민만 모자를 안 쓰는 장면이 계속 보이거든요. 혹시 특별한 설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민이 얼굴을 잘 보여주고 싶어서 그 사랑이는 옷을 다 잃어버려서 태희 옷을 많이 빌려 입고 있는 설정이고요. 태희는 이제 모자를 많이 쓰는 설정이어서 그렇게 했는데 수민이는 또 모자를 안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쁜 얼굴도 잘 보여서 좋고요. 그 귤 따는 장면은 원래 영화에서 한 이틀 나오잖아요. 근데 몇 회차로 찍으신 거예요? 저희 이틀 찍었던 것 같아요. 2회차로? 근데 실제로 상당량의 귤을 따셨을 것 같은 네. 노고가 영화에 비치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또 배우님 한번 골라주세요. 저 파란색 옷 입으신 분이 앞쪽에. 귤 실장님이 그냥 좀 놀라는 말이 되게 울렁거리더라고요. 그냥이 정말 그냥인 게 이게 살면서 그냥이라고 말하기 되게 그냥이 정말 그냥이 될 수 있을 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생각을 하면서 궁금한 점은 내일의 일정을 생각하지 않고 만약 그냥 놀 수 있다면 나를 위해서 기운 내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같이 하신다면. 내일 다 같이 있을 네, 수 있을 다 때? 같이. 그럼 다 같이 여쭤볼까요? 배우님들한테? 네. 배우로서 역할로서요? 아니면 사람으로서? 네 분이 내일 아무 일정 없이 놀 수 있다면 힘들 것 같은데. 그럼 뭘 해야 힘이 나? 뭘 할까? 뭘 하면서 놀까? 그럼 제주에서 이거 찍으실 때 내일이 휴차였다. 그러면은 네 분이 뭐 하셨어요? 내일은 그냥 촬영이 없고 그냥 놀아야 한다. 술을 먹었던 것 같은데 그냥 방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소소한 얘기 나누면서. 그럼 네 분이 같이 노는 거 말고 그냥 놀아야 되는 내일 하루가 주어진다면 각자 뭐 하고 싶으신지 물어볼까요? 네. 하루가 딱 주어지면요. 내일 하루가요. 참 웃긴 게 내일 모레 일을 걱정하고 있는 제 자신이 글쎄요. 정말 만약에 내일 하루 쉴 수 있다면 너무 어렵네. 잠을 정말 그냥 푹 자고 싶은데요. 잠을 정말 푹 자고 싶습니다. 예. 왜냐면 제가 요즘에 촬영하느라 잠을 별로 잘 못 자가지고 그냥 그런 거예요. 저는 언니가 있는데 언니의 자식들을 보러 갈 것 같습니다. 조카 보러 다녀오고 싶어요. 걔네 되게 귀엽거든요. 이렇게. 저는 뭔가 어렵네요. 굉장히. 저도 잠을 푹 자거나 아니면은 어딘가로 당일치기라도 좀 갑자기 고속버스 터미널 가가지고 가까운 동해라든지
이런 바다를 좀 보러 갔다 올 것 같아요. 제가 바다를 좋아해서 그러면서 좀 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1월 1일이 되는 새벽에 산에 올라갔다 왔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냥 내일 그냥 놀아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산에 가지 않을까 싶어서 산에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자연인 같은데 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뭔가 새 목표를 그냥 잘 놀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사람으로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저희가 딱 10시 20분까지 맞춰야 된다고 지침이 들어가지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너무 아쉽게 끝내야 되는데 완전체분들 모이니까 너무 좋죠? 네, 여러 같은 성원을 바탕으로 해주시면 이런 자리가 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분씩 오늘 같이 하셨던 소감, 여러분들 새해 첫 만남으로 이렇게 대하셨던 소감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2025년이 참 뒤숭숭하게 시작된 것 같은데 저희 영화도 애도에 관한 영화이고 저희가 있는 아픔들을 잘 살펴보고 또 힘을 내서 이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훌륭한 저희 배우들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영화 만들기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즐거운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저희 영화 GV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힘을 낼 시간 이 영화가 저에게도 되게 소중한 영화인 만큼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소중하고 또 담백하게 다가가는 그런 영화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2025년 새해에 정말 이루고 싶으신 것들, 바라는 것들 많이 많이 이루시고 또 충만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부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시간 들여서 이렇게 영화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힘을 낼 시간처럼 각자 올 한 해는 조금 스스로에게 너무 높았던 기준을 조금 낮춰보는 한 해를 같이 가지면 어떨지 말씀을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리고 싶고, 오늘 제가 조금 정신이 없게 말을 좀 해가지고 제 진정성이 날아가진 않았을까 너무 걱정이 되는데, 그 안에 제가 이 영화 얼마나 좋아하고 이 안에서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인지는 되게 많이 눌러 담으려고 그 와중에 노력은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조심히 돌아가시고 평온한 밤 맞이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뭐 작은 목표를 모두가 가지고 살아갈 텐데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너무 이렇게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잠시 숨을 고르면서 주변에 사랑이처럼 나의 편이 있다는 걸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2025년에는 항상 몸과 마음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쓴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 요즘이에요. 이렇게 1월 2일에 이런 시간에, 늦은 시간에 추운 날씨에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용기, 힘, 뭔가 이런 위로,
이런 것들을 잘 느끼고 가셨으면 너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부인인데 대화를 많이 못하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계셨는데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생각하시면서 힘이 났다고 기억하는 한 해가 됐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같이 인사하고 저희 감독님들 퇴장하는 거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